객석이 가득 차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관객께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하면 청명한 하늘, 선선한 날씨, 그리고 환한 보름달도 생각나죠. 특히 가을에 연휴가 꽤 길게 있어요. 그리고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어디 안 가? 자기야, 데이트 안 해? 엄마, 심심해요. 이렇게 각종 민원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선선한 날씨에 가기 좋은 서울 근교의 테마파크, 롯데월드 아니고 에버랜드 아니고 작년에 제가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후회만 가득 남긴 채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민속촌, 커플 지옥의 인스타 천국, 혼자 와서 쓸쓸하다고 툴툴 거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대로 민속촌 이용하는 풀코스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속촌 풀코스랑 중요한 꿀팁들까지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속촌에 방문한 날은 토요일 오전. 사실 휴일엔 사람이 꽤 많고 명절이나 연휴엔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민속촌로 입구 상거리 쪽이 꽤나 막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도 혼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오픈 시간 30분 전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주차 요금은 소형 2,000원, 대형 3,000원 선불제. 근데 만약 주차장 입구가 좀 막힌다면 가장 오른쪽 하이패스 입구를 이용하세요. 일반 게이트를 이용하면 진입에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하이패스 입구를 이용할 경우 차량에 하이패스 카드만 부착되어 있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빠른 입장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평일에 오시면 주차도 널널하고 사람도 적지만 무조건 휴일에 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티켓 예매는 어디서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왜냐? 민속촌 티켓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바로 제휴카드 할인인데 다른 테마파크처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제휴카드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 매표소의 키오스크에서도 제휴카드 예매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선 꼭 유인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근데 나 제휴카드 없는데 어떡해? 그런 분들은 민속촌 홈페이지에서 매달 바뀌는 이달의 할인 프로그램을 보세요. 생일자 할인부터 온가족 할인, 청소년 할인, 경로 할인, 지역주민 할인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당될 수 있겠죠. 저는 제휴카드 할인으로 16,000원에 입장할 수 있었고요. 정확하게 10시에 민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휴일엔 줄이 꽤나 길지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만큼은 아니에요. 입장하는 정문에선 오픈 공연 어서오시오가 진행됩니다. 롯데월드에선 로티랑 로리가 반겨주는데 여기 민속촌에선 사또와 도령, 앙자와 아씨까지 다양한 신분의 캐릭터들이 환영을 해줘요. 이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바로 그날의 공연 스케줄부터 확인하세요. 민속촌 풀코스의 핵심은 바로 저 공연들이에요. 하지만 공연을 보기 전에 먼저 가야 되는 곳 바로 놀이마을이에요. 여기 민속촌도 나름 테마파크니까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간식을 파는 곳 옆쪽으로 다리를 건너시면 분수대가 나오고 먼저 보트 어트랙션 2종이 나옵니다. 근데 패들 보트는 유료니까 가볍게 패스. 그럼 보트라이드는 이거 생긴 거 보니까 혹시 존존 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의 느린 속도로 천천히 뱃놀이를 하는 거니까 이 취약 아동들에게 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배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예요. 놀이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미니바이킹, 그리고 드롭앤 트위스트 미니에 회전목마, 놀이마을을 한 바퀴 도는 레일로드까지. 뭐야, 쫄보들 타는 거밖에 없잖아. 나름 중급자를 위한 놀이기구도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운스 스핀, 매직 티커, 그리고 범퍼카까지. 아, 시시한데. 상급자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몇 개 있어요. 먼저 드롭앤 트위스트.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저 정도 높이는 시시하지. 더 센 놈 없어? 패밀리 코스터라고 나름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놈 역시 너무 느려서 스릴은 거의 느낄 수 없으니까 좀 더 강한 놈 크레이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근해형 어트랙션, 경주월드 크라크 같은 놈들보단 훨씬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명소리 꽤나 납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마을에서 가장 센 놈 바로 바이킹. 생각보다 운영시간도 길고 캐스트분이 월미도보다 훨씬 더 재밌게 멘트를 쳐주는데 이건 상급자분들이 타셔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타는 곳은 양 끝자리랑 가운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끝자리는 당연히 무섭겠죠. 제가 간 날도 끝에 탔다가 울부짖는 분 계셨고요. 이 정도는 무서운 축에도 못 끼는데. 그런 분들에겐 좀 색다른 무서움을 추천해볼게요. 바로 귀신전이랑 전설의 고향. 한 놈은 걸어서 구경하는 귀신의 집, 다른 한 놈은 좀 조악한 열차를 타고 구경하는 귀신의 집인데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도 귀신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라고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릴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부족한
무한한 공포심을 채워보세요. 저는 무섭다기보다 바빠서 패스한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민속촌은 놀이기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돼요. 12시 전까지 공연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공연장 근처까지 오셨으면 잠시 옆에 있는 관아에 들려서 감옥 체험을 해도 좋고 곤장 맞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줄이를 트는 체험도 있는데 제가 간 날은 어떤 외국인이 줄이 트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What is this? Can I show you? Okay, go ahead. You son of a bitch. 그렇죠. 곤장이랑 줄이 틀기 이거 만만한 형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아는 가을에 추리 컨텐츠 조선 살인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정오까지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식간에 12시 공연 관람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른 테마파크는 최대한 어트랙션을 효율적으로 많이 타는 게 중요하다면 민속촌은 이 공연장에서 얼마나 괜찮은 자리를 잡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공연장 관람석이 딱딱한 돌로 되어 있어요. 아빠 엉덩이 아파요. 여기 앉아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잘못하면 돌덩이에 엉덩이 지압받느라 공연 관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돗자리랑 조금 푹신한 휴대용 방석까지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민속촌의 핵심 코스는 여기 공연장에서 진행되니까 엉덩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즐기는 핵심 코스가 뭐냐? 먼저 낮 공연의 핵심 삼도판굿을 관람해 보겠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 전통의 버라이어티 밴드 공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의 락밴드 구성이 리드 기타랑 리듬 기타, 드럼,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통 밴드는 꽹가리, 징, 부, 소고, 장구로 구성되죠. 락밴드에게 헤드뱅잉이 있다면 우리에겐 상모 돌리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모 돌리기는 헤드뱅잉이랑 차원이 다른 스킬이 필요하죠. 저도 목 디스크만 없으면 저 상모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박자를 타고 돌아가는 화려한 움직임에 눈이 뱅글뱅글 움직였고요. 이어지는 번화놀이, 서커스에서 볼 수 있는 접시 돌리기랑 비슷한데 신명나는 장단과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흥겹습니다. 고급 기술 몇 개 장렬해주고 이어지는 북춤, 아름다운 한복이랑 유려한 움직임까지 힘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 편안한데 의외로 절도가 있고 각도 잡혀있죠. 보고 있으면 우아하게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보이 피직스나 홍텐의 무브를 넘어서는 환상적인 상모 돌리기와 함께 삼도판국 공연 마무리. 다른 테마파크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나고 멋있는 공연이에요. 그렇게 신명나는 공연 보면서 흥이 올랐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로 1시에 이어지는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보실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지만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 아니라면 1시 공연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민속촌에서 1시에 했던 공연은 사또의 생일잔치였는데 이번 가을에 낭만을 찾아서란 공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구성이나 짜임새가 조금 부족하고 내용이 성인들에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시에 하는 삼도판군만 필수 관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 늦게 와서 12시 공연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아. 퍼레이드 보면 돼. 뭐? 민속촌에 퍼레이드가 있어? 있습니다. 바로 2시랑 6시에 정문 입구에서 진행하는 얼씨구 절씨구야. 우리 전통 가락과 춤, 코믹 끝까지 어우러진 공연인데 내상문 앞에서 시작한 다음에 춤을 추면서 이동하고 정문 앞 마당에서 크게 한바탕 놀아줍니다. 흥겨운 음악과 춤, 각종 캐릭터까지 민속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12시에 삼도판국 공연 보시고 간단하게 식사한 다음 얼씨구 절씨구야까지 보시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근데 식사는 어디서 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속촌 내부엔 들어오자마자 있는 길목집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장터 두 군데 식당이 유명한데요. 좀 깔끔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길목집으로 가시면 되고 민속촌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려면 장터로 가세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는 시스템이고 전 장터에서 시원하게 동치미 열무국수 한 그릇 시켰습니다. 바깥쪽 자리는 만석이었지만 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쪽 실내구역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얼음 동동 떠있는 국물에 열무김치가 아주 넉넉하게 올라가 있는데 와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사실 국수도 미리 삶아놨고 위생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맛 하나는 아주 괜찮아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보다 식사만큼은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알제 입맛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긴 민속촌이고 옛것을 즐기러 왔으니까 좀 촌스럽게 가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 찹쌀엿도 구매했는데 아저씨 포즈부터 아주 완벽하죠. 찹쌀엿 위에 밀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가격은 4,000원. 양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 사들고 돌아다니면서 간식으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겉에 묻어있는 밀가루 때문에 옷이나 모자가 허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문 쪽엔 간식을 파는 가게도 있는데 핫도그랑 호떡까지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호떡은 미리 준비된 반죽을 팬에 뜨겁게 구워주시고 핫도그 역시 초벌해 놓은 놈을 다시 튀겨주세요. 그럼 맛은? 호떡은 반죽이 좀 두껍고 질긴 편이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호떡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맛이었고요. 핫도그 역시 길거리 핫도그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딱 그 맛이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뜨거운 건 평범하지 않았어요. 드실 때 손이랑 입천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배를 좀 채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체험할 것들이 좀 달라져요. 먼저 내향적인 아이언 가족분들, 낭만 전소함에서 엽서를 써보셔도 좋고 감성 공방에서 만들기 체험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날 만들기 중에 칼 만들기를 진행 중이어서 공방엔 이성향 남자 어린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칼싸움 하다라. 아빠 죽었어. 으악. 한 번 더 하다라. 슝. 죽은 사람 또 찌르면 반칙. 칼싸움은 현명하게 피해 가세요. 이걸 무심코 받아주기 시작하면 금방 체력이 방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외향적인 이성향 가족들에게 어울리는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민속촌은 벨티나 수박서리 같은 관객 참여 공연들이 굉장히 잘 됐던 역사가 있는데요. 요즘 진행하고 있는 참여형 공연은 첩자색출과 정면승부, 관객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게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당극에 가족 오락관을 결합시킨 느낌. 뭐라고요? 가족 오락관 모르신다고요? 그럼 엑스맨은 아시려나? 그것도 모르시면 런닝맨? 뭐 하여간 관객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게임에 참여하는 출연자가 얼마나 재밌냐는 거겠죠. 즉 관객 중에 재밌는 분이 등장하면 그날은 재밌을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복불복이에요. 나 만들기나 공연 다 시시한데. 이제 커플이나 성인들을 위한 코스 나갑니다. 조선 살인수사라고 일종의 추리게임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고 말타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싹 다 유료예요. 그래서 전 완향루에서 하는 공연을 추천합니다. 판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함께 아리랑도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 이 아리랑이 무슨 아리랑인지 아시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자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정선아리랑. 미랑아리랑. 정답은 진도아리랑. 굉장히 구성진 음유를 따라 부르면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마지막에 앵콜곡까지 한 곡조 선물해 주시는데 음악 좀 듣고 나서 여기저기 구경 좀 하고 나니까 벌써 5시가 넘었네. 빨리 간식 챙겨서 메인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사실 다음 공연은 8시에 시작인데 제가 자리를 잡은 시간은 무려 5시 30분. 도대체 왜 그렇게 일찍부터 앉아있냐. 이제부터 만나볼 저녁 핵심 코스, 민속촌의 마지막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로 된 야외 객석 위에서 무려 2시간 이상 웨이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 회오리 감자랑 미숫가루 하나씩 구매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 간단한 간식이나 과자를 준비해 오세요. 매점에서 파는 간식들은 맛이 그냥 전향이고 줄도 엄청나게 길고 좁은 관람석에서 먹기에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기 편한 간식 좀 챙겨 오시고 돗자리나 방석 깔고 앉아서 최대한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뭘 보려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기다려야 돼? 바로 민속촌의 상징, 민속촌의 모든 것, 민속촌의 하이라이트. 이 공연 하나만 보고 나와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바로 민속촌의 얼굴, 연분이에요. 이 연분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공연이 시작되기 무려 1시간 반 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객석이 가득 차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관객께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미 뒷자리에 서서 보는 장소까지 꽉 차버린 거예요. 이거 좀 오바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 역시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기왕 여기 오셨다면 무조건 기다려서 보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이 연분 공연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민속촌에 대한 만족도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고 천천히 분위기는 익어가고 7시 30분쯤 바람잡이 등장. 저글링으로 객석 분위기를 띄워줘요. 이어서 또 다른 바람잡이 등장. 간단한 손기술로 마술도 보여주고 두 명이서 편을 나눈 다음에 묘기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마당극과 서커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분위기가 꽤나 뜨거워져요. 그렇게 서로 장기를 뽐내다가 이제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라이트아웃, 빛나는 불빛의 향연, 그 맛배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속되는 맛보기 공연부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마침내 본 공연 시작. 국악과 한국무용, 라이트를 이용한 수묵화, 거기다 그림자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까지 퀄리티가 미쳤어요. 거기다 파워풀한 타악 연주, 간단하게 란타 정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강력한 리듬감이 객석을 압도하는데 진짜 대박, 완전 미쳤어요. 객석에서 진짜 자연스럽게 환호가 튀어나옵니다. 마지막 군무가 시작되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멋있고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에 국뽕이 미친듯이 차오릅니다. 뿜뿜뿜 내 심장이 뛰네. 그래라 뿜뿜뿜 그래라 뿜뿜뿜. 아니 심장도 민속촌 버전으로 뛰어야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내 심장이 뛰네. 주모 여기 국뽕 한 그릇. 솔직히 제가 이제까지 테마파크에서 봤던 공연 중에 가장 압도적이었던 게 디즈니랜드의 라이온킹 공연이었는데 여기 민속촌의 연분 그만큼 훌륭해요.
물론 민속촌엔 여러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우들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놀이기구는 많이 노후했고 동선도 꽤나 불편하고 재입장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식사가 맛있고 봄이나 가을밤에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삼도 구판 공연도 좋고 우리 가락이랑 전통 무용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연분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꿀팁, 민속촌엔 무조건 주말이나 휴일에 오셔야 돼요. 평일엔 연분 공연도 없고 다른 공연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람도 적어서 분위기도 썰렁하고 놀이기구 역시 운유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다 운영 시간도 주말이랑 공휴일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민속촌 무조건 주말이나 휴일에 오셔야겠죠. 간단하게 민속촌 풀코스 정리해드리면 주말이나 휴일 오전 9시 30분에 민속촌 도착, 창구에서 할인 받아서 티켓 끊고 입장 후 놀이마을에 놀이기구 탄 다음에 12시 삼도판국 관람, 다시 정문 쪽으로 이동한 다음 길목집에서 간단하게 식사, 그리고 나서 얼씨구 절씨구야 퍼레이드 관람, 이후에 이성향 가족 관람객은 체험형 공연 관람, 아이성향 가족 관람객은 공방으로 가서 만들기 체험, 성인들은 완양로에서 우리 가락 들으면서 즐기세요. 그리고 5시 30분이 되면 간식거리 챙겨서 공연장에 자리 맡은 다음에 연분 공연을 관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실컷 찍고 나면 풀코스 완성. 물론 도저히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권 끊고 들어오셔서 연분 공연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괜찮지만 휴일 오후엔 차가 막히니까 웬만하면 오픈 시간에 오신 다음에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있게 즐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민속촌에 귀굴과 살기호 이런 귀신 체험도 있지만 전 건너뛰었습니다. 유료라서 그래요. 에이, 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솔직히 껌껌한 귀신 체험보다 환하고 예쁜 청사초롱 아래서 사진을 찍거나 그네를 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사진 많이 남기세요. 사실 제가 6살 때 여기 민속촌에 왔습니다. 솔직히 기억나는 건 전혀 없는데요. 제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왜 사진이 한 장밖에 없냐? 그때만 해도 부모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필름값을 아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만 골라서 셔터를 누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필름을 사진관에 맡긴 다음에 인화해서 찾으셨겠죠. 지금은 핸드폰만 열면 바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손쉽게 서로 나눌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모르고, 소중한데 소중한 줄 모르고,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순간들이 느껴질 때 무조건 그 순간을 남겨보세요. 미래를 위해 소원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밝은 미소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한 보름달이 여러분을 비추는 가을밤, 조금 더 행복한 휴식과 함께 환한 미소를 띤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